안녕하십니까. 종신보험 셀링포인트의 새로운 접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단기 납부로 판매 제한을 하는 그런 컨셉을 한번 좀 새롭게 정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두 번째 시간에 종신보험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관련된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쪼개보면서 내용 흐름을 전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신보험을 단기 납부로 제한해야 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3가지 측면에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단 여기서의 전제는 이렇다는 겁니다. 단기 납부로 종신보험을 판매 제한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요. 또 하나의 판매 기법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20년 납으로 혹은 30년 납으로 설계하는 방식도 옳은 방식입니다. 그건 고객의 니즈와 선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시장 상황 환경이나 아니면 우리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이 상품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단기 납을 제한하는 것도 매우 고객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효용 가치를 가질 수 있겠다고 하는 부분에서 그 내용을 3가지 이유를 살펴볼 것이고요. 역시 이것을 단기 납으로서 종신보험을 판매 제한하는 화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기대 효과는 종신보험을 잘 판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청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종신보험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10년 납 혹은 5년 납, 7년 납 좀 보통 비교적 짧은 납입 기간으로 제한해 보는 것을 실전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그 능력과 컨셉들을 숙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단기 납으로 종신보험을 판매 제한해야 되는 이유 3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개인 재무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개인 재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애 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 곡선, 소득 곡선이죠. 그 소득 곡선의 변화를 강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과거와는 다르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안정적인 적립금의 추이가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20년 납이 됐든 30년 납이 됐든 10년 납이 됐든 다 안정적인 적립금의 증가 추이를 가져가긴 하는데요. 이런 단기 납일수록 원금 수준에 도달하는 기간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아무래도 납입 완료가 빨리 끝나게 되면 이제 쌓여있는 적립금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시효율에 의해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게 증가하는 그런 구조들을 가져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번째 해야 되는 이유는 유지율 증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것은 최근의 상품 트렌드 중에 저해지, 무해지, 종신보험 같은 상품의 컨셉에 맞춰서 유지율 증가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길게 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짧게 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유지율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유지율에 대한 비율 자체를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값을 끌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가지를 각각 강론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 개인 재무 리스크 증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우리가 종신보험을 좀 짧게 납입 기간을 해서 판매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에 출처는 사람이라고 하는 취업 포털인데요. 여기서 직장 예상 정년 퇴직 나이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공기업은 54.8세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50.8세, 대기업일수록 좀 더 이 체감 정년이 낮아지고 있는데 48.8세고요. 이것의 평균값은 50.9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어지간한 직장인은 공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간에 50세를 전후로 해서 상당히 위태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고 하는 생애 주기의 변곡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안정적인 그런 급여 수준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예측된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불안정한 소득 곡선을 가져가게 되면 혹은 소득 주기의 사이클을 가져가게 되면 자기 삶에 대한 미래 예측들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 또 하나의 설문조사를 해봤다는 것이죠. 자, 당신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장기 근속이 가능할 거냐라고 설문을 해봤더니요. 가능하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불과 34.8%였고 대부분은 불가능하다. 즉, 이 직장에서 내가 오랫동안 근속할 거다 혹은 근무할 거다라고 예상을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갖고들 있다, 못 갖고 있다, 못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대부분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고민, 첫 번째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안정적인 소득의 곡선들이 이렇게 연봉이 지나고 기간이 지나면 호봉도 올라가고 해서 쭉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죠. 자, 그런데 지금 통계값에서는 50.9세면 어지간한 그 직장에서 잘든 타이든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결론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그 다음서부터 뭐 하죠? 젊습니다. 50.9세 아직까지 적거든요. 그러니까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는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이든 개인 사업이든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거죠. 문제는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의 재무적 특성이 뭐냐 이거죠. 경기 상황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요즘 같은 불경기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요. 소득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하는 리스크들이 상당히 많이 농후해졌습니다. 자, 더군다나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을 열심히 꾸려갔는데요. 10년 이상 영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또 한두 번 업종을 바꿔가다 보면 결국은 또 이제 폐업 내지는 그런 절차를 밟다 보면 이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도 오랫동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결국 이 구간이 매우 중요한 구간이 되고 이 구간 안에서의 재무적 위험, 즉 소득과 지출이 불일치가 일어나는 위험이 극도로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 이때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예상외로 소득 주기가 정말 짧아지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는요 너무나 할 일이 많아질 겁니다. 자녀 교육시켜서 결혼까지 시켜야 되죠. 노후 생활까지 진행이 돼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 마지막 생애 주기 시점에서는 병들어서 아파서 각종 의료 비용들이 나갈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다른 어떠한 재무적인 어떤 완결 구조를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까지 만약에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삶의 구조적인 삶의 질의 모습들이 상당히 하락하거나 떨어질 것이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이런 안정적인 소득 구간의 재무적인 의사결정 내지는 재무적인 개인 재무의 완결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택 상환도 있다고 하면 이때 다 끝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기간도 만약에 20년, 30년이 아니라 이 기간 안에서 어느 정도 끝내줘야 이 후반부의 개인적인 재정적 부담들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정리하자면 개인 생애 주기 안에서 재무적 위험이 증대되는 시기는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앞전에서 어느 정도는 끝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재무적 완결 구조를 낼 수 있는 항목은 최대한 빨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보험료 납입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자녀가 결혼하고 학교를 가는 것을 미리 땡겨서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를 이 앞에 구조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단기 납으로 우리가 제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개인의 소득 사이클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이유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정적인 적립금의 추이인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반 종신보험과 그 다음에 해지 환급이 좀 낮은 저해지 상품 같은 혹은 무해지 상품 같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뮬레이션 값은요 저해지형 상품의 구조로 D사에서 나와 있는 그런 동일한 40세 여자 10년 납, 그래서 가입 금액은 1억 6,3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월납보험료가 50만 5,925원인데 자, 요것을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10년 차에 이제 10년 납이지 않습니까? 예, 원금 납입 보험료 수준을 조금 넘어서게 되는 101.4%의 해지 환급률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년 차에는 115%, 그 다음에 20년 차에는 130.3%. 물론 각 보험사마다 상품의 해지 환급률 차이나 추이는 조금 다릅니다. 그걸 전제하고 하나의 특정 상품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공통 분모는 뭐냐면
납입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어느 정도 원금 수준에, 그러니까 납입을 했던 원금 수준에 가까이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시뮬레이션 값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품이든 간에 해지 환급금을 들춰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납입 기간을 통해서 납입 완료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해지 환급금의 적립주의가 비교적 빠르다는 것을, 특히나 저해진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기준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확연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저해지 종신보험이나 무해지 종신보험 혹은 일반적인 종신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비교적 빠른 나이에 가입을 시켜놓고, 그래서 납입 기간을 좀 짧게 하게 되면, 즉 예를 들어서 30세에 가입을 한다 그러면 10년 납이라고 하면 40세에 납입 종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서부터 안정적으로 보장과 적립금의 추이가 계속 지속적으로 쌓여가는 구조로 갔기 때문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가입하는 플랜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 때부터 단기 납으로 종신보험을 제한하는 그러한 플랜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판매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한 일반 종신보험과 또 하나의 상품 안에서 저해지 형태로도 갈 수 있는 상품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자, 지금 20년 납 기준을 했거든요. 20년 납 기준을 했더니 일반 종신보험에서는 그 납입 완료되는 시점에 해지 환급의 주의가 92.9%, 거의 원금 수준에 또 가까이 이르게 되죠. 또 이 같은 상품 안에서 저해지 형태로 가게 되면, 자, 90.8% 정도의 해지 환급률에 이르게 됩니다. 즉, 납입 기간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원금 도달 수준이 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좀 더 땡겨보자 이거죠. 그러면 그 빠른 시간 내에 원금 수준으로, 즉 기납입보험료의 수준에 가까워지게 되는 그런 시뮬레이션 값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0년 납의 경우 납입 완료 시점에서 거의 납입 원금 수준에 가까워지는데요. 자, 이것을 짧은 납입 기간으로 가져간다면 납입 원금 도달 시기를 역시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해지, 무해지 종신보험에서 좀 더 적극적인 효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FP분들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결국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하는 것이 최대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지를 해야 보장의 혜택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FP분들 입장에서도 그 유지가 오래되면 될수록 고객과 오랫동안의 그 관계 지속을 통해서 신뢰 획득 내지는 그 차후에 증액, 청약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보험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어떤 효과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자, 최근에 이런 저해지, 무해지 종신보험,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것인데요. 그런 상품을 가입하고 나서 특정 회사의 유지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결과값을 가져가게 됐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사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 땡땡땡의 어떤 생명보험사의 유지율을 끌어올린 1등 공시는 2015년 7월경에 자사에서 출시한 해당 그 보험사죠. 저해지 종신보험으로 꼽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해지 종신보험이 아무래도 기존의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고객들한테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저해지, 무해지 같은 이런 종신보험의 특징이 뭐냐면 납입 기간 안에서 해지하게 되면 해지 환급이 적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페널티 성격이 있어서 깨면 손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작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들이 붙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유지율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해지 종신보험이나 무해지 종신보험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의 강조점이고 실질적으로 납입 기간이 짧아지게 되면 그래서 5년 납이나 10년 납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20년 납이나 30년 납보다는 짧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유지율 자체가 아무래도 좀 고객 입장에서는 저항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실은 단기 납으로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종신보험 판매의 기법 혹은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실제 지금 영업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컨셉으로 정리를 해서 고객들한테 판매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정적인 유지율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나 FP 입장에서나 보험사 입장에서 다 상호 좋은 것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의 지속적인 유지를 통해서 보장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FP 입장에서는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의 유지 및 고객 관리를 통해서 신뢰를 획득하거나 향후 신규 증액 청약과 심지어는 우리 FP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소개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 유지가 잘 안 돼서 금방 가입하고 깨졌다라고 한다면 고객의 불신도 높아지고 불만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FP들한테 소개를 해주기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유지율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FP들 입장에서도 매우 좋은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정적인 보험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재무적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유지율이 좋다는 것, 보험사가 됐든 FP 입장이 됐든 고객 입장이 됐든 무조건 이 3자가 다 이기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정적인 유지율까지 해서 단기 납으로 제한해야 되는 종신보험 셀링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것을 화법적으로 한번 풀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용 정리를 하시는데 우리가 화법을 전달하게 될 때는 구사하게 될 때는 좀 논리 정연하게 기승전결을 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만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종신보험이 왜 필요한지가 이미 설명됐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고객님 제가 고객님께서 종신보험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종신보험을 가입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고객님께 무조건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제는 종신보험에 대한 이주 환기가 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납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전개해보는 걸로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첫째 이유는요, 우리의 소득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정년이 50.9세였습니다. 즉 51세 전후로 해서 그 다니던 직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죠. 고객님 50세를 전후로 청춘을 바친 직장을 자이든 타이든 떠나야 하는데요. 그때부터 개인의 재무 상황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안정적인 소득 기간의 재무적 완결 구조를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좀 더 부연적으로 우리 FPM들이 살을 붙여서 내용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이유가 적립금 추이의 비교적 원금 도달 시기가 빨라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결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회사마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납입 완료되는 시점에 기납입 보험료, 고객님께서 내신 보험료의 그 원금 수준에 가까워지는 결과값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납입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원금 수준에 도달하기가 시간적으로 많이 지연이 되겠죠. 가령 납입 기간을 10년 납으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저해지 무해지 종신보험의 경우라면 납입 기간이 완료되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적립금 추이를 가져가게 되니까요. 이렇게 쌓인 적립금은 나중에 고객님이 필요로 하시는 여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강점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무조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고객님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유지율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제일 후회되는 것이 본의 아니게 해지를 했는데 너무 적은 돈을 건진다는 것 아닐까요, 고객님? 사실 얻지 못하는 금액만큼은 보장을 받은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무리가 없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금 보전 심리가 발동해서 그런지 저부터라도 아쉽더라고요. 가급적 해지를 하지 않는 상황이 와야 하는데 오랫동안 납입을 해야 하는 보험 상품의 특성상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험 상품이 장기 상품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라도 유지만 하면 고객님 입장에서 좋은 것이죠.
보장도 받고 적립을 나중에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에게 매우 중요한 아주 또 매우 효용 가치가 있는 그런 금융 상품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단기 납으로 판매 제한을 하는 그런 셀링 기법을 소개를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영업 현장에서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장기 납도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좋은 기법 중에 하나고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무적 상황에 개인들 사이클이 달라지고 있고 또 하나 유지를 또 증가시켜야 된다고 하는 또 하나의 그런 긍정적인 효용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다 이런 내용들이 단기 납을 우리가 고객들한테 하는 또 하나의 기법으로서 소개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너무 그러니까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그런 종신보험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단기 납도 한번 제한해보는 그런 실전적인 방법들을 구사해 보시는 그런 FP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